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의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요즘에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주식으로 수익을 잘 못 내겠죠? 뭐 수익을 내는 걸 떠나서 사실 계좌가 점점 망가지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을 텐데, 그런 상황에서도 수익을 내고 싶으니까 막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그런 어떻게 하면 수익 내지? 이런 쪽에 관심을 오히려 더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런 심리 상황에서 어떤 선택들을 종종 하냐면은 주식 관련된 추천 문자 같은 거 많이 오잖아요. 급등 임박 막 이러면서 스팸 문자로 막 오는 거 많지 않나요? 주식하시는 분들 하루에도 몇 개씩 받으실지 모르는데, 이제 그런 거를 보다 보면 봐라? 전날 추천했던 게 다음날 뵈니까는 막 크게 올라가네? 10% 20% 올라가네? 막 그런 것들을 보게 된단 말이죠. 얘네들이 어떤 정보가 있어서 그런 걸 추천하는지는 모르겠다만, 그렇게 추천이 오는 걸 몇 번 받다 보면은 좀 신뢰가 점점 생기고, 그러다가 한번 해볼까 나도? 그런 마음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 같아요. 호기심에 하는 거일 수도 있고, 그냥 뭐 치킨 값이나 좀 벌어보자 이러면서 좀 하는 거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인데, 제 주변에 뭐 이렇게 건너 건너 아는 지인이 최근에 그런 식으로 추천 종목을 받아서 매수를 했다가 지금 좀 물려있는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좀 전해 들어서 그 상황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좀 해드려 보고 싶어요. 과연 그들은 어떻게 알고 그런 주식들을 추천을 하는 것이며, 그런 주식들은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해드려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러한 정보가 이게 되게 웃긴 게 사람의 욕심과 감정을 굉장히 자극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왜곡된 해석을 그냥 스스로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빠져듭니다. 왜냐? 욕심이 크면 클수록 희망을 돌리고 이게 될 거라고 믿고 싶은 거거든요. 한 줄기 희망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시장이 요새 지루하고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빵빵 터져주는 그런 곳에 나도 탑승하고 싶잖아요. 그 욕심, 뭐 직접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허황된 꿈, 로또 당첨, 뭐 요런 이야기인데, 이게 되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 같은 건데, 그냥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시중에 사용되는 패턴이 뭐냐면은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나 굉장히 많이 올라간 종목들을 쭉 추려서 그럴싸한 문구로 포장해서 급등 임박 이렇게 해서 스팸 문자 같은 거를 보내겠죠. 네, 지금 여기 저희가 띄워놨는데 전일 시간의 단위가에서 등락률 순위로 정리된 종목들이에요. 여기서 이제 위에 것들을 이렇게 몇 개 추려가지고 막 무작위로 문자를 보내면서 그렇게 홍보를 하는 거겠죠. 네. 근데 여기서 더 웃긴 거는 사람의 기억력과 뇌리에 각인되는 임팩트 요소가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은 되게 단순하게 얘기하게 되면은 여기서 막 추려서 보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냥 되게 단순하게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이렇게 가겠죠. 근데 사람은 떨어진 것들은 그냥 이거 뭐 스팸이었나 보다, 뭐였나 보다 하면서 흘리면서 망각을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내가 문자 받았던 종목 중에서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었던 종목이 한 개라도 걸리잖아요. 어라? 이거 봐라. 그 다음에는 집중을 하죠.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하나 정도가 걸려주잖아요. 그러면은 이제는 신뢰를 하죠. 네, 그러면서 빠져드는 건데 자기 스스로 자기 발등을 찍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만 임팩트 있게 뇌리에 각인을 시켜버리는 건데, 쉽게 얘기하게 되면은 시간에 상한가 간 종목들이 무조건 올라가지 않아요. 주식 투자라는 게 그렇게 단순한 원리로 될 것 같으면은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주식 투자 쉽게 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안 그렇잖아요. 현실은 정리하면 이거 그냥 전형적인 홀짝의 표본적인 모습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죠? 말씀하신 이 시간의 단위가도 그렇고, 저희가 이제 평소에 많이 얘기하는 거래량 순위로도 좀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거래량 많이 터지고 뭐 이런 식으로 수익률까지도 많이 찍힌 그런 종목들이 종가로 마감되면 다음날에도 좋은 흐름 기대해 볼만 하니까 그런 걸로도 이렇게 뿌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뭐 거래량이 터졌으니까 다음날에도 무조건 터진다 이렇게 보면 진짜 이건 너무 주식이 너무 쉬운 거거든요. 결코 그렇게 만만하게 되지 않고요. 이 제 그 지인의 지인이 당한 종목이라고 합니다. 이날이죠. 이렇게 요날 아마 시간의 상한가를 갔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뭔가 좀 뭐
시간에 뭐 호재가 있었겠죠. 자, 여기 이제 조회를 해봤는데 여기 9월 30일 날 상한가 갔죠. 자, 여기 이게 이제 상한가 표시입니다. 그래서 9월 30일 날 장 마감 후에 상한가를 갔다는 거예요. 시간의 단위가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거 보고서 이제 스팸 문자가 쫙 나갔겠죠. 그리고 그거를 사람들은 받아보고, 근데 그 전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신뢰감을 좀 갖고 있었던 사람은 야, 그럼 나도 이번에 한번 해보자. 아이, 뭐 안 되면은 좀 잃지, 그냥 벌어도 좀 치킨값 벌지,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합니다. 누군가는 굉장히 강한 확신을 갖고 있고, 누군가는 좀 그냥 긴가민가 하는 마음에 하긴 하는데, 왜냐면 긴가민가 하는 마음에도 하는 가능성이 큰 게, 이게 이제 다음날 이렇게 된 거거든요. 여기서 시작을 해서 보시는 것처럼 종가가 여기까지 간 거예요. 많이 떨어졌죠. 근데 앞에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이거를 또 기억합니다. 요거 거기서 매매했으면 됐지. 네, 못해도 요 정도는 먹을 수 있으니까 만약에 떨어지더라도 아유 뭐 그냥 조금만 벌고 나오자 라는 생각에 그런 것들 해요. 이게 뭐 고백하자면 저도 해봐서 합니다. 근데 뭐 이분은 어쨌든 이때 대응을 못했고, 대부분 그렇죠. 대응 못해서 여기서 이제 마무리 됐는데 결국 대응 못하고 다음날 또 떨어지고, 오늘 좀 회복하는 것 같더니 또 떨어지고, 이러면서 이제 멘탈이 아마 나가고 계실 것 같은데, 이런 일이 너무 많아요. 이분이 뭐 어리석어서 그러냐, 욕심쟁이라서 그러냐, 그렇다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이 이런 곳에 뛰어들거든요. 저도 과거에 그랬다고 말씀드렸고, 안타까운 거죠. 근데 이게 재밌는 거는 어쨌든 간에 이만큼 이렇게 뛰어 올라간 이런 모습들을 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현혹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언니 말했던 것처럼 되는 것만 기억하는 그런 느낌인 건데, 결국에는 그냥 그렇게 오는 문자들은 무시하는 게 최선인가요? 네, 최선은 무시하는 게 최선일 것 같고요. 근데 문자를 받아서 그렇다, 받지 않아서 그렇다를 떠나서 근본적인 문제는, 저는 투자에서 항상 근본적인 문제는 저는 자기 자신한테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냉정한 얘기지만 사실이거든요. 이러한 행동에 현혹되는 것은 스스로 뇌동기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기 되게 조심스러운데 조금 직접적으로 직언으로 들어가 볼까요? 좀 뼈 좀 때려 드릴까요? 네, 그래도 됩니다. 이거 진짜 정말 솔직하게 저도 해봤던 거니까는 과거에 저한테 뼈 때린다고 생각하시고 말씀하셔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제가 오늘은 특별히 과거에 머니버디님 뼈 때린다고 생각하고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저는 뇌동기는 바람기라고 생각해요. 이럴 수가. 이런 뼈였나요? 네, 그러면은 바람 피는 게 정상이다, 좋다, 괜찮은 행동이다,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이거를 사람인데 바람 필 수도 있지, 뭐 할 수도 있지, 나는 괜찮은데? 거기까지는 괜찮지만 그 행동이 옳은 행동이야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리고 그 행동이 왜 일반적 관점에서 부끄러운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쾌락을 쫓기 때문입니다. 근데 뇌동이 정확하게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뇌동이 살아감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부끄럽다 뭐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투자자로서 뇌동적인 행동은 부끄러운 행동이 맞아요. 왜냐면은 결국에는 감정 절제 못하고 쾌락을 쫓다가 이를 그르친 거기 때문에. 투자자 범주 안에서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가 투자자로서 수익을 내고 자신의 자산을 불려나가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주식 투자도 하나의 게임이지, 오락이지, 나는 스릴과 재미를 찾는 사람이 목적이야, 그런 분들은 상관없어요. 근데 정말로 투자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뇌동은 부끄러운 행동은 맞습니다. 전달이 됐을까요? 네, 부끄러운 행동이다라는 거가 좀 진짜 곱씹어볼 만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뇌동이잖아요. 누가 봐도 뇌동이에요. 자기도 뇌동인지 알고 하거든요, 사실. 모르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지 않나요? 분명히 바람을 폈어요. 근데 깊은, 그러니까 선은 안 넘었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은 어떤 육체적인 직접적인 관계는 없었다. 사랑에 빠진 게 쟤는 아니잖아, 뭐 이런 느낌인가요? 근데 사람이 사람을 그냥 호감을 가질 수는 있잖아, 이렇게 합리화시킵니다. 그 예전에 그 부부의 세계에서 나왔던 사빠제아가 생각이 나는데, 네, 어떠한 이유로든 간에. 근데 그 기준점이 다 다르고 결국에는 항상 이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정도까지는 괜찮다. 왜냐면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은 자신에게 관대하거든요. 그래서 투자자에게 뇌동의 모습은 저는 굉장히 그런 부분하고 닮아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뇌동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줘도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아, 저 뇌동이었군요, 이거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데까지는 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방어를 하고 합리화를 먼저 시키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그거는 이제 다음 단계 같아요. 첫 번째 단계는 이게 뇌동인지 뭔지도 모르고 하는 분들도 많아요, 진짜. 그냥 뭐,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주식은. 이렇게 생각하고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배우는 분들도 있거든요. 처음에 그렇게 하죠. 근데, 몇 번 해보니까 안 돼. 근데 안 되는 것도 알아. 이거 보면은 이제 찾아보면 이렇게 떨어지는 거 이런 케이스들도 알아. 근데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요만큼만 먹으면 되잖아. 이런 생각하면서 뭐 나름 막 합리화를 시키면서 나는 큰 금액으로 안 하니까 막 이러면서 하는 분들은 언니님이 말한 것처럼 바람인 줄 알면서 하면서 그거를 부정하고 있는 그런 심리적인 모순 상태에 빠져 있는 분들이죠. 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분명히 홍길동이 바람 피는 거다라고 하는데 홍길동 자신은 이 정도는 바람 아니지, 바람 피는 거 아니지, 바람 피는 것조차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되게 닮았어요, 진짜로. 맞아요. 자, 근데 그러면 지금 뭐 이렇게 문자 오는 거 추천주 받아가지고 하고 뭐 거래량 폭발한 거 매수해가지고 뭐 노려보고 막 그런 게 다 뇌동이고 바람이다 라고 한다면 뭐 당장 수익을 뭘 어떻게 만들어내야 되는지 너무 막막하거든요. 요즘엔 특히나 막 시장 상황도 안 좋아서 답답한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네, 마찬가지로 냉정하게 답변을 드리면요. 투자 시장에서 수익을 매일같이 따박따박 낼 수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투자자라면은 무엇을 해야 될까? 아니면 저라면은 어떤 행동을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준비를 하겠죠. 지금은 조금은 더 준비와 재정비의 시간이니까 지금 당장 어떤 상황에서도 난 수익 내고 싶어 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분들께는 해드릴 이야기가 없어요. 왜냐면 그 생각부터 버려야 되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저희가 바로 어제 영상, 뭐 그저께 영상에서도 계속 요즘에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시장 상황이 이러니까. 근데 그러면 그 준비라는 거를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좀 도와주실 게 있나요? 투자에서 수익을 내기 위한 준비라는 거는 내가 보유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투자한 종목에 대해서 기대 수익 값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행동이다. 이게 원론적인 답변이고요. 그 행동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 되는데 라고 하게 되면은 내가 보유한 주식의 상황이 다 다를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내가 보유한 주식의 상황이 어떠한지에 대한 진단부터 해야 될 거고, 진단을 했으면은 그 진단에 맞춰서 어떤 식으로 다시 재정비하고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구축할 것이고, 그 시나리오 안에는 해당 종목을 어느 정도 시간을 들여서 어느 정도로 관리를 할 것인지 기타 등등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계획을 세울 수 있으며, 이 계획도 당연히 틀어질 수 있지만 틀어지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그 계획을 차분하게 자신은 이행을 해야겠죠. 쉽게 정리해서 얘기 드리면은 자신이 어떤 상황인지를 진단하고 그 진단에 대한 해결책, 솔루션, 시나리오 등을 계획하고 그것을 이행한다. 되게 담백하게 이야기해 드리면은 그것을 해나가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게 이해가 되신다면은 솔직히 말해서 이런 거 안 하겠죠. 이게 진짜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도 알려드리고는 싶지만 그걸 알고 있는 분이 이런 뭐 문자를 받아가지고 여기다가 투자를 한다? 이거는 좀 되게 애초에 말이 안 되거든요.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설명하기가. 이거 팁을 드리기에 되게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이게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진단. 이 진단이란 단어를 가장 많이 쓰는 곳이 어딜까요? 병원이요? 그쵸. 병원. 병원에서 진단. 여기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환자는, 몸이 아픈 사람은 내가 어디가 어떻게 아픈 건지 왜 아픈 건지를 모르기 때문에 진단을 받잖아요. 그리고 의사는 그러한 원리와 상황을 이해하기 때문에 처방을 주는 거잖아요. 그쵸? 네. 이거를 투자자한테 빗대서 생각하면요, 투자자가 된다는 것은 저는 환자가 되는 게 아니라 처방을 내릴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뭐 간호사, 약사, 의사 아니면은 그 정도 지식을 공부한 그냥 건강에 관심이 있는 트레이너 아니면은 뭐 그런 정도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환자도 처음엔 환자로 시작했지만 자신이 습관적으로 고질적으로 갖고 있는 고질병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사람들보다 더 잘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신이 반복적으로 해당 부위가 아프기 때문에. 웬만한 의사보다 막 그 분야에 있어서는 더 잘 아는 경우도 많죠. 네, 자신의 상황이니까. 자신은 이 음식을 먹으면 바로 알러지가 일어나네, 아니면 염증이 생기네, 뭐가 생기네, 이런 것들을
알고 자신은 그런 행동을 교정하고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공부하는 환자, 뭐 요런 느낌이에요. 투자자는 정말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최소한 그 정도까지는 가야 됩니다. 자신이 이러한 뇌동기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것부터 버리고 무엇을 해나갈까? 그거를 교정하면서 이제 점점 무지한 환자의 영역에서 점점 무언가를 공부하는 환자, 좀 더 많이 아는 환자,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환자, 그 다음에는 이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건강에 관심 있는 일반인, 간호사, 의사 이런 정도까지 단계별로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주 좋은 얘기고 너무 공감도 되고, 저는 과거에 되게 중증 환자였는데 뭐 이렇게 올라온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는 여러분들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근데 주식 좀 하는 분들 치고 환자 아닌 분들이 없거든요. 주식을 안 하면은 그냥 일반인인데 주식 하는 분들은 대부분 환자예요. 이거 진짜 동의하고 가자고요. 그거 벗어나야죠. 그리고 그 본인의 질병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알아야죠. 적어도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 있어야죠. 그리고 그냥 환자로서 진단하는 것 이상을 하셔야지 또 주식으로 롱런을 하면서 수익도 내는 거니까 잘 새겨 들으셨으면 좋겠고, 이 뇌동이란 거를 이제 아까 말씀하셔서 여전히 이렇게 말해도 나는 뇌동 안 하는데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뇌동이 뭐야 도대체? 나는 안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분들 다 따져보면 뇌동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이 뇌동이라는 게 제가 볼 때는 그거 같아요. 그냥 눈앞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동은 거의 모두 다가 그냥 뇌동이다. 눈앞이라고 하는 건 지금 당장, 뭐 내일 모레 막 빨리 내고 싶은 그 모든 행동이 거의 대부분 뇌동이다라고 정의해도 좀 될 것 같거든요. 네, 저도 동의하지만 분명히 논란은 유발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단타 치는 사람들은 모두 뇌동매매 하나요? 라고 하게 되면은 그런 논리로 많이 접근을 하시거든요. 근데 분명한 차이점이 있는데 그 차이점을 참 깨닫게 하거나 이 구별시켜 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어쨌든 뭐랄까, 환자다. 나는 환자인 것 같다. 내 상태가 어떤지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런데 눈앞에 거를 막 보고 하고 있다. 그러면 뇌동이다 라고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게 단타든 뭐 스윙이든 뭐든 간에 그렇게 좀 진단해 보시는 게 어떨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건강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좀 비결이고 첫 번째 단계인 것 같아요. 뭐 경험자로서 좀 조언을 드리는 거니까 약간 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오늘 영상은 제 지인의 지인 얘기를, 실제 케이스를 들고 와서 얘기를 했는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문자가 그분한테만 가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사가지고 뭐 여기서 고점에서 아름답게 팔고서 아우 다행이다 이런 분도 있었겠지만, 그분들은 또 나중에 또 이런 거 하다가 결국엔 당할 거고, 대부분은 또 지금처럼 이렇게 어려운 상황일 것 같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게 오를 거냐 내릴 거냐 이런 걸 기대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그냥 진단을 할 줄 아는 게 먼저가 돼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상황 이것도 얼마든지 해결 가능합니다. 지금 이거 뭐 되게 어려운 건가요, 언니님? 만약에 이때 사서 여기에 물려 있으면 이 사람은 큰일 나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게, 되게 좋은 말 해주셨는데, 진단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애시당초 이런 매매를 안 하겠지만 설령 이런 상황에 직면했다고 하더라도 해결도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항상 진단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진단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뛰어들고 이렇게 상황이 악화되면은 해결도 못하게 되는 아이러니함이 있죠. 그렇죠. 그 세트가 좀 바뀌어 있는 거죠. 짝이 안 맞는 그런 원인과 결과가 만들어지고 있는 건데, 벗어나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진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우고 싶은 분들이 환자인 상태에서 저희 이제 클럽에 많이 오십니다. 저희 클럽 멤버분들께 또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저희 다 알잖아요. 한때 환자였다는 거. 진짜 모두가 공감하겠죠. 처음에 신입생분들 오시면은. 그렇죠. 네. 가끔 모르고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 좀 그거 느끼고 오시거든요. 아, 내가 아픈 상태구나 라는 거 이제 느끼고서 오시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개선이 되거든요. 그런 과정을 좀 같이 겪고 싶다. 혼자서 나는 내가 아픈 건지도 모르겠고 안 아픈 건가 건강한 건가 이것도 헷갈리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좀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저희 클럽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요. 하나 희망찬 얘기가 있습니다. 중증 환자였을수록 그 경험을 토대로 되게 괜찮은 레지던트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임상 경험이 되게 많으니까 스스로. 저도 진짜 그런 케이스잖아요. 진짜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임상을 한 경험치가 있죠. 그렇죠. 죽지 않고 살아났어. 게다가 딱 건강도 찾았어. 근데 그 모든 게 다 경험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뭐 그렇게 이제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좀 희망을 가지고 좀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오세요. 오셔서 좀 금방 괜찮아질 수 있거든요. 이렇게 결만 맞으면, 방향성만 맞추면. 근데 거기까지 출발선에 서는 게 좀 오래 걸려서 그렇지, 그 과정이 좀 되면은 오시면 되고요. 저희 영상에서 그 출발선에 올바로 서는 거, 결을 맞추는 거, 방향성을 올바로 가져가는 것, 이거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려드렸고, 그리고 사실 그 출발선 이후에 뭐 해야 되는지도 되게 많이 알려드렸거든요. 영상에서 구체적으로 다 알려드렸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걸 아무리 좋은 얘기를 들어도 좋은 건지 모르고 그냥 지나치게 되는 게 현실이죠. 그냥 환자 상태이기 때문에 뭐 좀 노력이 필요하신 것 같고요. 저희 영상이랑 클럽이랑 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클럽은 영상 하단부에 설명란에다가 링크로 안내를 해놨으니까 보시고서 가입 신청 상담 받아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